네,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컴스 43기 문경영입니다.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신체 활동이 적어서 이제 운동 부족 상태이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발을 이용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축구가 있고, 그리고 재룡이 좋아하는 야구가 있고, 이제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농구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운동은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말 그대로 웨이트, 무게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운동을 하는 건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이제 무게를 이용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다른 운동들은 다 적정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을 모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언제든지 시간만 된다면 헬스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대인들한테 아주 적합한 부분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력 증가인데요. 이제 파워와 스피드의 원천인 근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이제 같은 수준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받쳐주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엇갈리기도 한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이 근력 증가를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의 호흡인데요. 이게 그냥 축구만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해서 이제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웨이트를 같이 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을 기르기 위해 유명한데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노화 현상이 오게 돼서 나이살이 들고 근육이 감소하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되면 뭐 똥배가 나온다든지 나이살이 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이러한 노화 현상을 어느 정도 가속화시킨 걸 어느 정도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런 측면을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보디빌딩, 몸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몸도 한 가지 매력을 발산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이 이제 문상훈이고요. 이건 농장을 정대하입니다. 아름답죠? 이거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근매스 증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운동을 해야 근력이나 근육이 붙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게를 이용해서 신체 부위에 이제 자극을 준다. 자극을 가하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근섬유들이 찢어지거나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근섬유의 손상이 회복되고 재생되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그런 원리로 이제 근육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회복이 될 때 영양과 휴식이 필요한데요. 영양 어느 정도 충분히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 자라고 안 자라기 때문에 영양이 중요하고요. 영양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단백질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단백으로만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데 암모니아가 나와서 이제 암모니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산이라는 독소를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독소가 몸 안에 쌓여서
몸에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휴식에 관해서는 한 번 운동한 부위는 이제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약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제 맨날 같은 부위를 맨날 같이 운동하게 된다면 이 부위가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게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중량으로 점점 더 중량을 높여간다는 원칙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팔 운동을 한다 치면은 이걸로 아무리 제가 운동을 해봤자 제 팔은 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정 수준의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하지 않는데요. 적정 수준의 중량이 됐더라도 계속 자기 몸에 그 무게가 적응이 되면은 점점 더 높은 중량을 들어줘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턱걸이 기네스북에 오면 할아버지 딱 거기에 등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디빌더들이 보통 턱걸이를 15개에서 20개 정도입니다. 근데 그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이제 등판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 이유가 영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바로 앞에서 말했던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근지구력은 많이 발달을 했을지라도 근력과 근매스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은 반복성의 원칙인데요. 이제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줘야 그 운동의 효과를 본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운동 배열의 원칙은 몸은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큰 근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소근육을 나중에 한다는 원칙입니다. 큰 근육이 대근육이 소근육보다는 덜 피로감이 쌓이는데 더 시간이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먼저 피로가 쌓이는 소근육을 이제 나중에 해주고 먼저 큰 근육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소근육을 해주는 그런 원칙입니다. 분할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의 원칙은 운동 부위를 말 그대로 나누어서 하는 원칙인데요. 앞에서 이제 휴식에서 말했다시피 한 부위를 운동하면 그 부위를 쉬워져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에 맞게 이제 운동 부위를 2분할이나 3분할로 분할을 나누어서 2분할은 예를 들면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상체를 운동할 때는 하체는 쉬고 그 다음날 하체를 운동할 때는 상체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고 이제 3분할 같은 경우는 큰 근육, 대근육, 하체, 가슴 등 이렇게 크게 세 근육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게 3분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운동하는 게 분할의 원칙입니다. 다양성 원칙은 이제 같은 부위를 한 가지 운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법을 이용해서 이제 몸을 자극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 슬럼프가 왔을 때 한 가지 운동만으로 했을 때 이제 다른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같은 운동 부위의 다른 운동 훈련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 슬럼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죠. 다면성 원칙인데요. 다면성 원칙은 말 그대로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부위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를 골고루 운동하자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환 던지 선수 같은 경우 아무리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탱하는 하체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멀리 던질 수 없는 포환 이런 운동의 효과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 몸을 골고루 발달시키자는 원칙입니다. 이제 프리웨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웨이트라는 이제 말 그대로 덤벨과 바벨을 이용해서
덤벨과 바벨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머신 웨이트와는 차이가 있죠. 이제 같은 무게라도 이제 머신을 이용한 웨이트보다는 프리웨이트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머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계로 그 운동 궤적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고정된 궤적만 운동하는 데 반해서 이제 프리웨이트는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 하면은 10번 다 그 궤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10번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 운동하는 이제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머신처럼 이렇게 고정된 궤적만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실전적 측면에서도 프리웨이트가 더 우수하고요. 머신웨이트가 목표하고자 하는 이제 근육을 발달시킨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제 프리웨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을 사용하는 다중 관절 운동으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익히는데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운동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트의 단점으로는 근데 자기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해야 되고 자세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웨이트에서 간략하게 상대 운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쿼트를 하는 정미라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양쪽 합쳐서 몸까지 합쳐서 약 200kg가 넘는 무게인데요. 아주 안정적이죠, 자세가. 스쿼트는 이제 말 그대로 하체를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근육에는 하체가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하체에 가장 많은 근육이 몰렸는데요. 이 하체를 몸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웨이트의 기본 동작이 다 허리를 이렇게 굽히지 않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기본 동작이고요. 이제 항상 시선은 전방으로 바라보고 이제 무릎으로 중량이 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 뒤꿈치로 중량이 실리도록 최대한 이제 뒤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데드리프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이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뭐 죽은 시체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 의미라고도 하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든다 해서 데드리프트라고도 하고 그런 속설이 있는데 이제 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가장 적절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장점이 인간이 가장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이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면서 지면을 바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다리도 운동이 되고 그걸 잡고 있는 어깨도 운동이 되고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허리도 운동이 되고 여러 가지 부위가 모두 자극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이트의 가장 기본 동작인 허리를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항상 고개는 정면을 들어서 무시해주고요. 바벨이 만약에 정강이에 딱 붙지 않고 벌어져 있으면 무게를 드는데 더 허리에 많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따라서 최대한 바벨이 정강이에 딱 붙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중량은 발 앞꿈치에 실리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면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은 발 뒤꿈치에 실리도록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세만 유지해주시면 큰 부상은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치프레스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이제 가슴을 운동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고요. 주의할 점이 손목은 꺾이지 않게, 손목이 꺾이면 이제 이거 잡을 때 발을 잘못 잡게 되면 손목이 꺾여서 이렇게 손목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웨이트의 기본 자세인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가슴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충분히 내밀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항상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무게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프리웨이트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중량을 무리하게 들어올리지 않도록 하고 이제 자세를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정확한 자세와 무리한 중량 욕심은 부상으로 가는 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고서 우리 몸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들 건강하고 멋진 몸 만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